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직접 만나보았던 어르신들의 느낀 경험과 함께 시니어분들의 건강에 큰 도움이 되는 비밀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런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김모 어르신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260이었습니다. 숨이 차고 계단 오르는 것도 힘들어 하셨죠. 그런데 이 방법을 꾸준히 따라 하셨더니 3개월 후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수치가 210으로 50이나 내려간 거예요. 게다가 얼굴빛도 좋아지고 몸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여러분, 이건 결코 특별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똑같이 변화하실 수 있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을 차근차근 실천하시면 3주 후에는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한결 가볍게 느껴지실 거예요. 6주 후에는 혈액검사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지고 3개월 후면 주변에서 요즘 얼굴이 좋아 보이시네요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실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올리브유입니다. 요즘은 많은 가정에서 올리브유를 쓰지만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참기름이나 들기름이 주로 쓰였죠. 어머니 세대에겐 올리브유가 낯설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올리브유일까요?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같은 지중해 연안 나라들을 아시죠? 그 나라 사람들은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는데도 심장병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적습니다. 비밀은 바로 올리브유에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이 있어요. 그냥 올리브유를 무조건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올리브유를 언제 어떻게 먹느냐가 건강 효과를 좌우합니다. 잘못 섭취하면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거든요. 우리 몸의 혈관을 수도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오래된 수도관에 녹이 슬면 물이 잘 안 흐르죠? 혈관도 나이가 들면 기름 찌꺼기가 끼고 딱딱해집니다. 이것이 동맥경화예요. 올리브유에는 올레산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은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늘려주며 혈관 벽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61세 윤모 어르신은 올리브유 섭취 전에는 계단을 오르기도 힘드셨는데 3달 후엔 병원 5층을 한 번에 올라가셨습니다. 혈관 나이가 7년이나 젊어졌다는 검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관절이 아프고 아침마다 손가락이 뻣뻣한 분들 많으시죠? 올리브유에는 올레오칸탈이라는 성분이 있어 천연 진통제 역할을 합니다. 일반 약처럼 위를 해치거나 신장에 무리를 주지 않고 오히려 위를 보호해줍니다. 78세 박모 어르신은 10년 동안 손가락 관절염으로 고생했지만 올리브유를 꾸준히 드신 후엔 손자와 공놀이도 할 수 있게 됐다고 하셨어요. 우리 뇌는 60%가 기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기름을 먹는 게 중요합니다. 올리브유 속의 오메가9 지방산과 항산화 성분은 뇌세포를 보호하고 기억력 감퇴를 막아줍니다. 실제로 84세 정명자 어르신은 매일 올리브유를 드셨는데 70대 초반 수준의 기억력을 유지하고 계셨습니다. 나이가 들면 소화가 잘 안 되고 변비로 고생하는 분들 많죠. 올리브유는 위와 장을 부드럽게 코팅하고 담즙 분비를 촉진해 소화를 돕습니다. 69세 최모 어르신은 20년간 변비약 없이는 못 살았는데 올리브유를 드신 뒤 매일 아침 규칙적으로 화장실을 가게 되었다고 하셨어요. 마트에 가면 퓨어, 버진, 엑스트라 버진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선택하세요. 첫 압착으로 짠 기름이라 영양이 살아있습니다. 병은 반드시 진한 녹색이나 갈색 유리병이어야 햇빛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제조일자는 6개월 이내가 가장 좋습니다. 보관할 때는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두시고 뚜껑을 꼭 닫아 공기를 차단하세요. 냉장고에 보관하면 기름이 굳으니 피하셔야 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아침 공복에 한 숟가락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신 뒤 10분 후 올리브유 한 숟가락을 드세요. 힘드시면 토마토 주스에 타서 드시면 좋습니다. 토마토와 올리브유는 궁합이 아주 뛰어납니다. 식사 때는 샐러드나 데친 채소에 뿌려 드세요. 참기름 대신 올리브유를 쓰셔도 됩니다. 단, 튀김용으로는 절대 쓰지 마세요. 올리브유는 열에 약하기 때문에 튀김에 사용하면 영양이 파괴되고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아침 올리브유 한 숟가락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 혈압을 재보면
늘 불안정해서 걱정되시고 화장실에 가도 시원하지 않아서 힘드셨던 적 많으시죠? 또 무릎이나 어깨가 뻣뻣해서 계단 오르기도 힘들고 오후만 되면 기운이 쭉 빠져서 누워있고 싶을 때도 있으셨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나이 탓이라고만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몸의 기본 기능이 점점 약해지면서 생기는 신호일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 아침에 단 30초 투자해서 혈압이 안정되고 변비가 해결되고 무릎 통증까지 줄어든다면 어떠시겠어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이미 수많은 70대 어르신들이 이 방법으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계십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올리브 오일과 레몬즙입니다. 왜 올리브 오일과 레몬일까요? 지중해 지역 사람들, 특히 이탈리아나 그리스 분들은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는데도 심장병이 적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로 매일 챙겨 먹는 올리브 오일 덕분입니다. 올리브 오일에는 올레산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어요.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여주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늘려주며 혈관 벽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여기에 레몬즙이 더해지면 효과가 몇 배로 높아집니다. 레몬의 비타민 C와 구연산은 혈액을 맑게 해주고 몸속 염증을 줄여주며 소화까지 도와줍니다. 즉, 올리브 오일은 혈관을 청소하는 기름, 레몬은 몸을 깨우는 비타민 물이라 할 수 있죠. 78세 이모 어르신은 15년 동안 혈압약을 드셨는데도 아침마다 수축기 혈압이 160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올리브 오일과 레몬즙을 공복에 드시기 시작한 지 3주 만에 140대로 내려오셨어요. 왜냐하면 올레산이 혈관을 다시 부드럽게 만들고 레몬의 구연산이 혈액 속 노폐물을 씻어내기 때문입니다. 마치 오래된 고무호스를 새 것처럼 되돌려 놓는 효과죠. 74세 최모 할머니는 30년 넘게 변비약 없이는 화장실을 못 가셨습니다. 하지만 올리브 오일과 레몬즙을 매일 아침 챙기신 지 일주일 만에 매일 자연스럽게 배변이 가능해졌어요. 올리브 오일은 장을 부드럽게 코팅해서 변이 미끄러지듯 잘 나오게 하고 레몬즙은 장을 깨워 활발히 움직이게 해줍니다. 76세 박모 어르신은 무릎 관절염으로 20년을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2달간 올리브 오일과 레몬즙을 꾸준히 드신 후 비 오는 날에도 무릎이 덜 아프고 산책을 다시 시작하실 수 있었어요. 그 비밀은 올리브 오일 속 항염 성분과 레몬 속 비타민 C 덕분입니다. 몸속 염증의 불씨를 꺼주고 관절 주변 세포 손상을 막아주니 통증이 완화되는 것이죠. 73세 김모 할머니는 오후만 되면 기운이 빠져서 아무것도 하기 싫으셨습니다. 그런데 1달간 올리브 오일과 레몬즙을 챙기신 후 아침에 눈이 더 잘 떠지고 하루가 훨씬 가볍게 느껴지신다고 해요. 좋은 기름이 뇌와 세포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레몬의 비타민이 피로 물질을 없애주니 기력이 살아난 겁니다. 아침 공복에 물 한 잔 마신 후 올리브 오일 한 숟가락과 레몬즙 몇 방울 드세요. 처음부터 너무 많은 양을 드시면 속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주에는 티스푼 하나 아주 소량만 드셔보세요. 몸이 조금씩 적응을 시작합니다. 둘째 주에는 팝숟가락 하나 정도로 늘리실 수 있습니다. 셋째 주 이후부터는 하루에 2숟가락까지 드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늘려가면 우리 몸이 부담 없이 받아들이고 흡수율도 훨씬 높아집니다. 좋은 성분이 온몸 구석구석까지 퍼져나가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음식과 함께 먹으면 더 좋을까요?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토마토와 올리브 오일을 같이 드시면 전립선 건강에 도움을 주고 항암 효과도 커집니다. 마늘과 올리브 오일은 혈압을 조절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견과류와 올리브 오일을 함께 섭취하면 뇌 건강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기억력에도 도움이 되죠. 레몬과 올리브 오일을 같이 드시면 변비에 좋고 간 해독과 숙변 제거에도 효과적입니다. 고구마와 올리브 오일은 눈 건강에 좋고 피부 노화 방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삶은 계란과 올리브 오일을 곁들이면 비타민 흡수율이 훨씬 올라갑니다. 이렇게만 드셔도 일상 속에서 건강을 지키는 좋은 습관이 되실 겁니다. 그런데 아무 올리브 오일이나 드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고르셔야 합니다. 색깔은 짙은 녹색이나 갈색 유리병에 담긴 제품이 좋습니다. 또 제조일을 꼭 확인하시고 개봉 후에는 36개월 안에 드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보관은 햇빛이 닿지 않는 서늘하고 어두운 곳이 좋습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도 있습니다. 하루 권장량은 2스푼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담석증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드셔야 하고 혈액희석제를 복용 중이신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른 약과 함께 드신다면 최소 30분 정도 간격을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께 추천드리고 싶은 한 가지 레시피가 있습니다. 아침 공복에 드시면 속이 편안해지고 하루 종일 기운이 나는 건강 음료인데요. 재료는 간단합니다. 올리브 오일 한 큰술, 레몬, 계즙, 따뜻한 물 반 컵, 꿀 한 작은술. 이렇게 넣고 잘 섞어서 아침에 천천히 드셔보세요. 드신 후에는 30분 정도 지나서 식사를 하시면 됩니다. 속이 개운하고 하루가 훨씬 활력이 넘치실 겁니다. 여러분, 올리브 오일은 단순히 기름이 아니라 건강을 지켜주는 천연약과 같은 존재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 잘 기억하시고 천천히, 꾸준히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작은 습관을 시작하면 3개월 후에는 달라진 나 자신을 분명히 만날 수 있습니다. 건강은 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건강해야 자식들도 손주들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올리브 오일과 레몬 습관 꼭 실천해 보시고 주변 어르신들께도 공유해 주세요. 매일 아침 30초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혈압을 낮추고 변비를 해결하고 무릎 통증을 줄여주며 기력을 되살려 줄 것입니다. 여러분, 올리브유는 단순한 기름이 아닙니다. 혈관을 청소하고 관절을 지켜주며 치매를 예방하고 소화를 돕는 천연 보약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도 변화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을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올리브유에는 항산화 물질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이 우리 몸에서 염증을 줄여주고 세포의 손상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관절 통증, 혈관 질환, 심혈관 건강에 두루두루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지중해 연안 국가에서 사람들이 장수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올리브유를 일상적으로 섭취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올리브유가 담즙 분비를 유도한다는 겁니다. 담즙은 지방 소화를 돕는 소화액인데요. 올리브유를 섭취하면 담즙 분비가 촉진되고 그 덕분에 소화가 잘 되고 몸의 순환도 원활해집니다. 소화가 잘 되면 당연히 피로감도 줄고 전신 기능이 훨씬 부드럽게 돌아가겠지요. 그렇다면 올리브유를 어떻게 먹어야 효과가 좋을까요? 제가 가장 권하는 방법은 아침에 공복에 한 스푼 드시는 겁니다. 그냥 드시기 힘드신 분들은 레몬즙을 몇 방울 떨어뜨려서 함께 드셔보세요. 맛도 부드러워지고 효과도 배가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드신 분들이 피부가 맑아지고 변비가 개선되고 체력이 올라간 경험담을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올리브유라고 다 같은 올리브유가 아닙니다. 어떤 걸 고르느냐에 따라 효과가 천차만별이지요. 제가 여러 가지를 직접 먹어보고 또 논문을 통해 공부해본 결과 5가지 기준이 중요했습니다. 첫째, 엑스트라 버진인지 확인하기. 둘째, 신선한 원산지인지 확인하기. 셋째, 유리병에 담겨 있는지 보기. 넷째, 라벨에 산도 표시가 0.8% 이하인지 확인하기. 마지막으로 맛과 향이 신선한지 직접 확인하기. 이 5가지만 지켜도 좋은 올리브유를 고르실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들기름 이야기도 해볼까요? 들기름은 우리나라 전통 식재료인데 사실 세계적으로 봐도 손색 없는 슈퍼푸드입니다. 들기름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 좋고 염증을 줄여주며 심지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들기름은 산화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반드시 냉장 보관을 하셔야 합니다. 오래 두면 맛도 변하고 건강 효과도 떨어지거든요. 저녁에 들기름 한 스푼을 드시면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내리는 걸 막아줍니다. 새벽에 야식이 당기는 것도 줄어들고요. 그래서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이나 야식을 자주 드시는 분들께 아주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기름 이야기였고요. 이제 조금 시각을 바꿔서 병원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병원의 역할을 굉장히 존중합니다. 응급 상황이나 큰 질환에는 반드시 병원이 필요하지요. 하지만 병원은 우리 몸을 장기적으로 관리해 주는 곳은 아닙니다. 제가 현장에서 만난 간호사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병원에서는 주로 당장의 증상만을 완화시키는 치료를 하다 보니
만성적인 문제까지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실제로 제가 알고 지내는 분도 허리 디스크, 여드름, 만성 피로로 오랫동안 병원 치료를 받으셨는데 큰 개선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식습관을 바꾸고 올리브유와 들기름 같은 건강한 기름을 섭취하면서 루틴을 만들어가니까 3개월 만에 피부도 좋아지고 통증도 줄어들고 피로도 없어졌다고 하시더군요. 이런 걸 보면 병원 치료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우리가 스스로 관리해야 할 부분이 반드시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분들이 모여서 영양 루틴 클럽 같은 모임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해결되지 않는 만성 피로, 생리통, 아토피 같은 문제를 함께 공유하면서 나 이렇게 해봤더니 좋더라 하고 경험을 나누는 겁니다. 서로 응원하고 지지해주면서 생활 습관을 개선해 나가니 실제로 변화가 나타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런 사회적 연대가 앞으로 더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공복에 올리브 오일을 먹으면 살이 빠진다. 이런 말 인터넷이나 주변 분들 통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사실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경험담에 불과할까요? 오늘은 그 부분을 과학적 연구와 함께 또 실제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여러 논문과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그런데요, 올리브 오일을 공복에 먹는 것과 체중 감량, 비만 개선이 직접적으로 연결된 연구 결과는 사실상 거의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누군가 나는 공복에 올리브 오일을 먹었더니 살이 빠지더라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건 개인적인 경험일 뿐 의학적으로 확실하게 검증된 사실은 아니라는 겁니다. 미국 FDA에서도 올리브 오일을 다른 나쁜 기름 대신 섭취하는 것은 건강에 이롭다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공복에 드셔야 합니다라고 권장하고 있지는 않아요. 또 미국 의사협회에 권위 있는 학술지인 자마제이 AMA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포화지방 대신 올리브 오일을 먹는 건 좋다. 그렇지만 공복에 먹으면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드리자면요. 올리브 오일을 공복에 먹는 것이 비만 개선이나 체중 감량에 특별한 이점이 있다는 주장은 아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분들이 올리브 오일이 다이어트나 비만에 좋다고 말씀을 하실까요? 그 이유는 몇 가지 간접적인 작용 때문입니다. 제가 5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식욕 억제 효과입니다. 올리브 오일에는 올레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소장에서 변환되면서 포만감을 느끼게 하고 식욕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덕분에 자연스럽게 식사량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둘째, 혈당 상승 억제 효과입니다. 탄수화물 음식을 드실 때 올리브 오일을 곁들이면 혈당이 갑자기 확 올라가는 것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고 이것이 체지방 축적을 유도하는데요. 올리브 오일이 그 과정을 완화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셋째, 항염작용이에요. 올리브 오일은 폴리페놀과 비타민 E가 풍부해서 염증을 줄여줍니다. 우리가 흔히 겪는 만성염증은 비만과 당뇨, 심혈관 질환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는데요. 염증을 줄여주는 것은 곧 체중 조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넷째, 지방 대사 촉진입니다. 올리브 오일 속 단일 불포화 지방산은 지방이 에너지로 쓰이는 과정을 촉진합니다. 즉, 지방을 태워서 에너지로 쓰도록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이죠. 다섯째, 장내 미생물 환경 개선입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올리브 오일이 장내 유익균을 늘려줄 수 있다고 합니다. 장이 건강해야 체중 조절도 잘 되기 때문에 이런 점 역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보시면 어떠세요? 올리브 오일이 직접적으로 살을 빼게 한다는 근거는 없지만 여러 가지 작용이 다이어트나 비만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을 하나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올리브 오일은 칼로리가 높습니다. 수저 하나, 그러니까 큰 숟가락 한 스푼이 약 120kcal 정도 돼요. 작은 양 같지만 칼로리로 따지면 결코 적지 않은 수치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평소 아침을 300kcal 정도 드시던 분이 공복에 올리브 오일 한 스푼을 추가로 드셨다면 그 순간 아침 식사의 총 칼로리는 420kcal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잘못하면 다이어트보다는 오히려 체중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올리브 오일은 식사량을 줄이면서 곁들이는 게 좋다는 겁니다.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면서 올리브 오일을 하루 한두 스푼 정도 샐러드나 요리에 활용한다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평소 식습관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공복에 올리브 오일만 먹으면 살이 빠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드신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활용하시면 어떨까요? 첫째, 공복에 억지로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위장이 민감하신 분들은 오히려 속이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샐러드 드레싱이나 빵에 찍어 먹는 방식 또는 토마토나 계란 요리에 곁들이는 게 훨씬 좋습니다. 둘째, 양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하루 한 스푼, 많아야 두 스푼. 그 이상은 칼로리 과다로 이어질 수 있어요. 셋째, 생으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올리브 오일은 높은 온도에서 가열하면 좋은 성분이 파괴될 수 있고 해로운 물질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특히 튀김에는 절대 사용하지 마시는 게 좋아요. 대신 살짝 볶는 요리나 드레싱으로 활용하는 건 괜찮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요, 올리브 오일 하나만으로 건강해지고 살이 빠질 수 있다고 기대하는 건 위험하다는 겁니다. 균형 잡힌 식단, 적절한 운동, 꾸준한 생활 습관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진짜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 혹시 올리브 오일을 드시면서 특별한 경험이 있으셨다면 그것도 여러분만의 소중한 체험이니 공유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해 주십시오. 경험과 과학적 근거는 다르다는 것, 그리고 내 몸에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올리브유는 아침에, 들기름은 저녁에. 이렇게 두 가지 기름을 똑똑하게 활용하신다면 여러분의 소화도, 혈관도, 피부도 훨씬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만 바라보기보다는 스스로 작은 루틴을 만들고 지켜나가시는 게 장기적인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작은 실천 하나라도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올리브유 한 스푼, 어떠실까요? 저는 그 한 걸음이 여러분의 건강을 크게 바꿔줄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의 정보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